자, 명제입니다. 명제는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어요. 그럼 명제가 뭐냐? 라는 건데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입니다.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명제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빈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 나 원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원빈 그냥 보통 아닌가? 이 정도면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몇 명이야? 7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반에서 우리 반 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 반 학생들 6명 학생들이 봤을 때 원빈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생겼냐? 잘생겼어? 잘생겼어? 누군지 모르지. 오케이, 좋아. 잘생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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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 명은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겠죠. 명제 아니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재. 그죠?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원빈은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평범하네, 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잘생겼다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평범하다. 그래서 거짓인 명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명제입니다. 일단 거짓인 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기준을 삼기에 애매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잘생겼다 아니면은 멋지다 아니면 그냥 높다 크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제로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두산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백두산 그렇게 안 높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인 명제라고 아니면 거짓인 명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수는 5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짓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거짓임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거짓인 명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애매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키가 크다가 애매한 문장을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좀 더 명확한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명제라고 부르기가 좀 힘든데 그죠? 그래서 가장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반 학교에 있는 300명의 키를 다 채워가지고 얘가 제일 큰지 안 큰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크면은 참인 명제, 제일 크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한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머리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머리가 좋다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성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잔머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해서 이제 좀 명확한 문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고 니네가 이거는 참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참 거짓을 좀 애매하다,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명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이게 참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토론 같은 거를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명제 이야기하면서 고대 그리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던 그 시대에, 그죠?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목이 날아가지 않으려면은 논리적이지만 내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말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정치 언어가 대충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현안은 거지 같아요. 아니면 이 현안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내가 이 뭐 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반대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뭐 두rum실하게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 뭐 그 내용에 알맹이는 없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변질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튼 그래서 우리가 참거짓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명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참인 명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짓인 명제, 어떤 명제인데 거짓이야. 그럼 거짓인 명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사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말은 거짓말이구나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특별히 할 만한 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패턴은 참인 명제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냐, 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참인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쓸까? x의 제곱이 4,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지. x 플러스 3은 5이다. x가 만약 이렇게만 나와 있다. x가 실수일 때, x가 실수일 때 x 플러스 3은 5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x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x가 1인지 2인지 3인지 이게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명제가 아닌데 x가 뭐 1일 때 x 플러스 3은 5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인 명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 되도록 도와주는 애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어떤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거. 칸은 뭐 숫자도 될 수도 있고, 뭐 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명제가 참이 된다. 보통 우리가 참이 되는 거를 방정식에서는 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뭐 항상 방정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해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해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자, 부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비 안 오니까 이건 거짓인 명제겠죠. 비가 안 오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제 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의 부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수직선상에서 2, 4가 있고 요거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쪽 이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x가 2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이거를 뜯어서 다시 읽어보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이에 and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직선상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해놓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and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얘를 부정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괜찮나요? 또는이랑 모양을 바꿔야 되겠다.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딸기와 수박을 좋아한다. 이걸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딸기와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다. 이거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다. 그러니까 딸기와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둘 다 싫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싫어한다는 단어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딸기를 좋아해요. 수박을 좋아해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은 딸기는 좋아하고 수박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딸기를 안 좋아하고 수박을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한다의 부정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딸기 또는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나는 딸기 또는 수박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냐면 저 위에 있는 애는 요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위에 있는 문장은. 그러니까 메인이 이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게 있다. 그죠? 좋아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밑에 있는 이 문장은 얘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돼요. 괜찮습니까? 좋아한다가 이제 핵심이라서 위에 이렇게 여기 세 개가 되는 거라 이 부분이 겹치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을 보고 이거 같은 말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일부분이 겹치기는 하지만 메인이 좋아한다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위에 거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건지 밑에 거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딸기 또는 수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느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지 않는다를 싫어한다와 또 구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이유를 좋아한다. 나는 아이유를 좋아한다. 이거를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이유를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장이 조금 애매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극단적이지가 않잖아. 좋아한다 의 반대가 꼭 싫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중간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한다의 반대를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싫어한다의 반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좋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한다의 반대가 싫어한다 이거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연애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남자들은 심쿵한단 말이지. 설마 나를 이렇게 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 널 싫어하지 않다고 했지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 사실 나 너 그렇게 별로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막 꿈꿔가지고 막 할아버지까지 돼서 뭐 증손자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를 할 때 여자애들이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이렇게 막 나 너 그냥 뭐 별로 안 싫어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물 공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싫어한다의 반대가 좋아한다는 아니라는 거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라는 단어가 또는으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이라는 단어가 어떤으로 바뀐다는 거 어떤 이라는 단어를 부정을 했을 때 모든으로 바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문장을 여러 번 써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좀 만들어 보면 되거든. 좀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이 모든을 조금만 바꿔주면 모든 사람은 아이폰을 쓴다. 이거를 부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아이폰을 안 쓴다.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폰을 쓴다의 반대가 모두 다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그지? 이게 아이폰이 있으면 쓴다, 안 쓴다, 일부분만 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쓴다의 반대쪽이 안 쓴다가 아니라 일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문장은 핵심이 쓴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쓴다의 반대쪽 이쪽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문장이 확실하게 괜찮은데 이렇게 답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안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바꿔 쓰냐면 아이폰을 안 쓰는 사람도 있다. 같은 문장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 있어요. 기호에. 이게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알아서 답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을 어떤으로 딱 바꾼 다음에 안 쓴다 이렇게 하면은 수학적으로는 맞으나 이게 기호에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다시 찾아서 답을 체크한다. 아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이라는 것도 같은 패턴이죠. 어떤 사람은 회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아한다, 모르겠다, 싫어한다. 이 세 가지 패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 일부분만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회를 좋아한다라는 건 일부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모두 좋아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쪽은 전부 싫어해야 되는 거지. 전부 싫어.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 구성을 조금 몇 개만 해보면 자기가 직접 글로 좀 써보고 아니면 여기 문제 예를 들어 좀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은 충분히 니네가 모든과 어떤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되나? 여기 뭐야 용어 정리가 있네. 자, 71쪽 보세요. 72쪽에 정의, 증명,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정의는 약속입니다. 수학에서는 정의를 약속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뭐야? 정삼각형. 네? 정삼각형이 뭐야? 정삼각형. 뭘 정삼각형이라고 해? 변 시계가 다 같은. 그렇지.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니네가 정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정리는 약속을 하고 나오니까 나오는 성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는 정삼각형을 내가 만들었어. 세 변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었어. 하고 나니까 세각의 크기가 같네. 그죠? 뭐 이런 것들. 세각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뭐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전부 다 같은 곳에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겠죠. 내가 정의를 내리고 나서 나오는 특징 같은 거. 증명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리,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거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예를 들어서 정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꼭지각에서 수선의 반을 내리면 밑변이 2등분이 된다.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그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이라는 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정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증명이라고 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전제 조건. 자, 전제 조건이라는 건 미리 먼저 말하는 거. 예를 들어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x 플러스 3은 5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명제 입장에서는. 근데 x가 3일 때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이 명제는 거짓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명제가 아니었는데 명제로 바뀐 겁니다. 괜찮죠? 이 문장 먼저 하나 존재하잖아요. 먼저 조건을 걸어준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먼저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요걸 보고 전제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 때문에 명제가 아니었던 게 명제가 되기도 하고, 참인 명제인지도 거짓인 명제인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젤리집합은, 뭐야, 중요한 거 있잖아. 젤리집합은 설명을 했고, 부정,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더 하면 되고, 교집합, 합집합, 또는 그리고 설명했던 거고요. 명제의 참거짓, 모든과 어떤,
설명했던 거네. 자, 그럼 이제 명제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74쪽. 자, 우리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제 P이면 Q이다. 이거라면 저거이다.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라면 저거이다. 우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명제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거고, 니네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집합, 가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애들,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과 결론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의 크기가 이런 느낌이 나타난다면, 이거이면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이게 참인명제다라는 거죠. 참인명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참인명제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숫자를 이렇게 써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2의 약수는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죠. 12의 약수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괜찮죠? 12의 약수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그 다음에 2의 배수 뭐가 있나 떠올려보고, 이렇게 떠올려보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뭐야? 12의 약수는 2의 배수라고 그랬는데 이거 2의 배수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는 거짓인 명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유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 때문에 안 되잖아,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P에 들어있는 원소 1은 Q에 들어있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P에 들어있는 3은 Q에 들어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우리는 발레라고 배웠죠? 발레. 안 되는 이유를 댄 겁니다. 괜찮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를 골라내면 그게 발레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한두 개, 아니 뭐 많아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참인명제라고 볼 수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부분,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 지금 이 집합으로 이 표현을 해주면 2, 4, 6, 12, 1,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8, 10, 14 이렇게 쫙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너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발레를 표현하는 위치가 이 부분이라는 거를 니네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예를 들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없다면,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참여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그냥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그래서 이 명제는 참여될 수밖에 없는 거죠. 4의 배수를 니네가 머릿속에 막 떠올려보고 그게 이게 배수인가 아닌가를 막 생각해보니까 다 이게 배수가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맞는 말인가 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이라고 하고 이걸 결론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가정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론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명제는 집합이랑 되게 많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겠죠? 집합 문제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 됐죠? 서로 부분 집합 관계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라고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을 좀 잘 이해했다면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정은 보통 이렇게 not이라고 붙이죠. not. 어떤 명제가 있는 어떤 뭐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부정해라 그러면 이렇게 앞에 이걸 붙이면은 됩니다. 집합으로 따지면은 여기 여집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되는 거죠. 그죠? 부정을 두 번 하면 긍정이 된다. 이건 우리 문장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다. 좋아한다 소리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읽어보면은 충분히 니네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여기 다 설명했어요. 부정의 관계 여기는 한번 읽어볼 만하죠. 여기를 읽어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번 같은 게 헷갈리면 안 돼요. 7번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고 그리고라는 단어가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더 이야기할 만한 건 없지 않나? 적어도 하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어떤이라는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래서 모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것도 설명했죠. 모든과 어떤 사이의 관계. 이것도 설명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 다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곱씹어가지고 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개념 익힘 1번.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은, 자, xy가 0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죠? 반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반례가 진짜로 중요한 게 반례를 드는 이유가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 이게 내 말이 참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힘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약간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렇게 쓰는 게 되게 좋은데, 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어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라고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 말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반박하기가 엄청나게 좋거든. 뭐든 반박하는 건 쉬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니네가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책을 좀 읽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살 거고,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힘든데, 네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떻게 했을 때 뭐 잘못되는 거, 반대쪽 안 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야 너 이것 때문에 못할걸? 야 너 저것 때문에 안 될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쉽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관례가 되게 쉽게 쓰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넌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너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쉬워서 약간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이게 좀 잘나 보여. 이게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얘가 좀 뭐 많이 알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아 너 이렇게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고 너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아마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나중에 니네가 이제 살아보면 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왠지 있어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 되길 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뭐 이래서 안 될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주변에 좀 많으면 그 친구는 좀 손절을 해도 괜찮아요. 이게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오면 부정적인 일들이 진짜로 많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면 그걸 좀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뭐뭐가 안 될걸? 이라는 단어보다 뭐뭐가 될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x가 0이고 y가 뭐 2가 되면은 이거는 만족하는데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골라내면 이게 우리는 반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x의 제곱이 4면은 x의 세제곱은 4x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 4라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이제 집합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가정을 만족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 다음 결론을 만족하는 x 4x 넘어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는요 이렇게 했을 때 x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값으로 참여될 수 있는 게 결론은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집합의 크기로 따졌을 때는 가정과 결론을 따졌을 때 결론이 더 큰 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반례를 들 수가 없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애들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참인명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도 반례를 들 수가 있죠. 동준아, 3번 반례 뭐 들 수 있냐?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 어떤 거 있을까? 숫자. 어떤 거? 숫자로 말해봐. x는 얼마, y는? 그럼 가정은 만족하지 않잖아.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말은 보면 정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사각형, 그 다음 뭐야? 사다리꼴, 그 다음에 평행사면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각형의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모양이 정리가 되고 좀 더 완전체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뭐 데스크탑 뭐 이런 거, 노트북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여기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은 이렇게 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 여기 전자제품, 계산기, 컴퓨터, 그 다음에 데스크탑,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뭐야? 그 뭐야? 패드처럼 생겼는데 넷북,
뭐 이런 느낌이랄까? 괜찮아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데스크탑도 컴퓨터 맞잖아요, 그죠? 마름모도 맞잖아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넷북 노트북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데스크탑이라고 불러도 되잖아. 뭐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집합의 크기로 따졌을 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사각형이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 안에 소그룹으로 계산하는 것들, 계산이 되는 것들 모았고, 그거에서 조금 더 그룹을 조금 더 모아서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으고, 평행삼이잖아. 컴퓨터가 되는 애들 중에 이 컴퓨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직사각형이랑 마름모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그리고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뭐 넷북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네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정사각형이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름모를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더 많잖아요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마름모 중에 모으고 모아서 더 특별한 걸 정사각형이라고 부른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노트북을 넷북이라고 부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넷북을 노트북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지. 노트북을 컴퓨터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양서류 중에 개구리가 있는 거지.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 큰 집합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을 정사각형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x가 무리수이면 x의 제곱은 유리수이다. 이것도 발례를 들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 이게 무리수니까. 이런 식으로 발례를 들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익힘 2번. 이거는 명제 문제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명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오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에요. 명제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정과 결론을 따졌을 때 결론의 집합이 가정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니네가 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1번, 2번, 3번 영역 이렇게 잡은 다음에 P랑 Q랑 합집합을 하면 Q가 되는 거지 P는 아니다 빼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1번, P의 여집합은 1번, 2번 2번이 맞는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3번 Q는 2번, 3번, P는 3번 차집합하면 2번이 남죠. 그러니까 3번은 틀렸고, P랑 Q랑 교집합을 하면 P가 남아야 되죠.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1번, P는 3번. 그래서 전체 집합이 아니라 1번, 3번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거짓인 명제의 발례 별표. 발례라는 건 가정을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P 또는 Q를 만족하는데 R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P 또는 Q는 A, B, C, D예요. A, B, C, D. P 또는 Q는 A, B, C, D. 근데 R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이유는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니까 A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는 2번, Q는 3번, R은 1번, 2번, 3번 틀렸고, P는 3번, Q는 1번, 2번,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1번, P는 3번, R은 1번, 2번,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1번, P는 3번, R은 1번, 2번, 3번 틀렸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만합니다. 다음 개념킴 4번. 이것도 명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수직선 문제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어봅니다. P면 Q가 참이 되고 싶다. 그래서 Q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Q입니다. 그 다음에 P라는 애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무난한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A랑 마이너스 2랑 비교하면 일단 마이너스 2가 크겠구나. 그 다음에 A랑 10이랑 비교하면 일단 10이 크겠구나. 다음 디테일하게 이거는 대충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A가 같다고 한다면 둘 다 같이 색칠하면서 가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포함 못 시킨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거잖아. 괜찮습니까? 집합과 집합이 같으면은 우리는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2랑 똑같아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포함 못 시키는 경우는 없다.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같아도 되겠는데? 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색칠을 하고 이쪽으로 가는 순간 빨간색에서는 10을 가지는데 흰색에서는 10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흰색이 빨간색을 포함해야 되는데 빨간색은 10이 있고 흰색은 10이 없다면 우리는 포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10을 포함 못 시켜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같으면 안 되겠고 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끝점이 그러니까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속 네가 연습을 해보면 나중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로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명제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라. 자, 기억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x니까 내가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 x가 어떻게든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은 참이 되도록 문제를 x 값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걸 고르면 되냐? 이거지. 뭐 골라야 되냐, 희원아? x 값으로 뭐 고르면 기억이 참이 될 수 있어? 1? 0. 그래. 어떤 x가 0이면 되죠. 어떤이니까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라는 건 거짓말. 근데 어떤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참말. 그러니까 어떤 x가 0이면 되는 거죠. 나는 어떤 x를 3이라고 골랐는데요. 3은 안 되잖아요. 그래 3은 안 되지만 어떤 x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또 딴 것도 골라봐야 되는 소리예요. 됐죠? 여러 개 많이 골라봤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걸 만족하는 게 있다면 어떤 x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x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개만 딱 골라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이걸 만족한다. 이건 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2차 부등식으로 받아들이고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아요.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은 x축 위에 떠있죠. 괜찮습니까? x축 위에 떠있으면은 얘가 y랑 같으니까 이 그림의 y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참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x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쟤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완전 제곱식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4분의 3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해준다면 당연히 양수다. 그래서 니은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자연수 x에 대한 쟤를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를 만족하는 게 뭐야 이거? 1부터 2까지입니다. 자,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저걸 만족한다. 틀렸죠? 자연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 그 다음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한다. 이거 인수분해 되네. x-5, x-4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여기 또는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냐? 만족하죠? 그죠? 자연수 중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자, 다음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이 개념 익힘 문제들부터 쭉 풀어보고, 일단은 뭐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니네가 단원 종합 문제를 분명히 풀고 있을 테니까 지금 뭐 적당히 숙제가 많지는 않겠죠? 할만하겠죠? 아니다. 명제는 다음 시간에 와서 풀고, 단원 종합 문제를 마무리하고 수상 니네 뒤에 안 푼 거 좀 푸세요. 알겠죠? 그거 그냥 냅두면은 절대로 안 풀리거든? 나중에 풀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어떻게든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수상을 가지고 와서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 못했던 학생들 오늘 통과 못했던 학생들은 다음 클리닉 때 다시 또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